동기발전기의 평균운전 중 위상차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물었네요. 동기발전기의 평균운전 조건은 일반적으로 평균운전 조건 번째로 기전력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되죠. 위상이 같을 것. 세 번째로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기전력의 파의 모양이 같아야 됩니다. 파형이 같을 것. 이런 것들이 동기발전기의 평균운전 조건이거든요. 그럼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다를 경우에 크기가 다를 때는 어떻게 된다? 다를 때는 발전기와 발전기 사이에 순환전류가 흐릅니다. 그것을 무효순환전류라고 쓰죠. 다를 때는 발전기와 발전기 사이에 순환전류가 흐르는데 그게 무효분해 전류거든요. 그래서 무효순환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무효순환전류가 흐르고 위상이 다르게 되면은 그때는 동기화전류가 흐릅니다. 동기화전류 일명 유효횡류라고 했습니다. 유효횡류, 유효순환전류거든요. 그래서 유효횡류라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횡류. 주파수가 다르게 되면은 이것은 크기와 위상이 함께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다를 때는 고조파 순환전류가 흐릅니다. 고조파 순환전류가 흐르는데요. 순환전류가 흐르고 파형이 다를 때는 파형이 다르면은 크기가 다른 거죠. 순간순간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를 때는 고조파 무효순환전류가 흐릅니다. 고조파 무효순환전류가 흐른다. 이런 것들이 어떤 조건에서 맞지 않을 때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물었냐면은 위상차가 생기면 위상차가 같지 않으면 동기화전류, 유효횡류가 흐르게 됩니다. 유효횡류가 흐른다. 3번이 되겠네요. 52번 단상 유도전동기의 토크에 대한 2차 저항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물었네요. 단상 유도전동기의 토크 특성 곡선을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단상 유도전동기는 단상 유도전동기는 이전동기 설이라는 얘기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전동기 설이라. 그러니까 하나의 단상 유도전동기에는 삼상 유도전동기 두 대가 내장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다 해서 이 전동기 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크 특성 곡선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특성 곡선 여기가 (0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0에서 여기까지 하나의 전동기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어떤 특성이냐? 이런 특성을 갖고 있죠. 삼상 유도전동기 토크 특성 이렇게 주어지죠. 이것이 한 대의 전동기의 특성 곡선이면 또 하나는 어떻게 됐다? 또 하나는 이거와 역으로 이루어집니다. 크기는 똑같은데 이거로 역으로. 여기가 중앙에 나오면 중앙에서 딱 크기가 똑같은 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크기는 똑같고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는 토크가 나오거든요. 역토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니까 얼마가 된다? 두 개를 더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0이 되죠. 이 크기와 같은 것이니까 0이 돼서 토크성이 이만큼 빠져나가죠. 이만큼 빠져나가서 나오는 거죠. 이때는 이런 특성성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단상 유도전동기의 토크 특성 곡선이다. 그래서 단상 유도전동기는 토크 특성 곡선에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기동 토크가 0이네요. 그러니까 S가 이꼴 1일 때 이게 기동 X가 0일 때가 무브하시거든요. S가 이꼴 0일 때. 그래서 기동 시에는 기동 토크가 없고 이 슬립이 0일 때 토크는 부의 토크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토크가 나오죠. 토크가 부가 나온다. 마이너스 토크가 나오더라. 그리고 2차 측의 저항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냐?
삼상 유도전동기에서는 2차 측의 저항을 증가시키면 최대 토크는 불변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감소입니다. 최대 토크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이죠. 부토크가 나옵니다. 그러고요. 토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래서 비례추이를 할 수 없는 게 단상 유도전동기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을 찾아야겠네요. 자, 1번. 역회전이 가능하다. 이것은 2차 저항을 어느 정도로 증가시키면 저항이 증가시키면 최대 토크는 감소하고 부토크가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요. 역천이라는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운동전원의 어떤 기동원선의 결선을 반대로 바꿔야만 역회전이 나오는 것이니까 해당성이 없네요. 저항을 증가시킬 때 역회전이 가능하다. 상관없죠.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그렇지? 최대 토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대 토크, 이게 맥시멈인데 최대 토크 감소다. 일정하다니까 틀렸죠? 그다음에 기동 토크는 증가한다. 기동 토크는 저항을 증가시켜도 이 기동 토크는 제로입니다. 원래는 단상 유도전동기는 저항을 증가시켜도 기동 토크는 제로이다. 틀렸네요. 토크는 항상 플러스이다. 토크는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여기서 위를 플러스로 본다면 민 마이너스가 돼서 2차 저항을 증가하면 이렇게 저항을 증가시키면 이렇게 불의 토크가 나온다. 부토크. 부토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다. 이전동기설. 네. 문제 53번 보시겠습니다. 직류에 관련된 사항으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직류기에 대한 것이겠죠. 직류 발전기, 직류전동기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자, 1번. 보급은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킨다. 보급을 설치하면은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적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2는 이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L 곱하기 dt분의 di에서 이것을 이런 바꿔 쓰면은 L 인덕턴스 정류주기 tc분의 EIC라고 해서 이걸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쓰거든요.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소거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급입니다. 그래서 정류를 개선하는 데 유효한 것이 보급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얘를 감소시켜 줄 수 있다. 소거시킬 수도 있습니다. 맞고. 보상권선. 보상권선은 전기다 반작용을 보상해 주는 권선이 보상권선입니다. 그래서 보상권선은 전기다 반작용을 소멸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발음편이 되겠죠? 3번, 전기다 반작용은 직류전동기의 속도를 감소시킨다. 전기다 반작용이 발생되면 주자속이 감소합니다. 주자속, 계좌자속이라고 쓰죠. 주자속 또는 계좌자속이 감소한다. 계좌자속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절력 2는 A분의 Z P5 60분의 NU인데 얘가 감소하니까 기절력이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절력이 감소하고 전동기일 때 회전속도 N은 무엇이 된다? K 곱하기 5분의 V-IA RA가 되어서 이게 감소하면 속도는 더 빨라지네요. 그럼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또 토크 타워는 항상 자속의 비례거든요. 비례니까 자속이 감소하니까 토크는 감소겠네요. 이런 것들이 전기다 반작용에 의해서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주자속이 감소거든요. 반작용에 의해서 감소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속도가 감소한다. 자속이 감소하니까 속도는 빨라져야 되는데 감소한다 했으니까 여기가 그냥 틀렸네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답은 3번이 잘못됐네요. 4번 정류기간, 정류주기는 전기자 코일이 단락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코일이 이렇게 조져 있는데 단락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여기에 정류자가 있죠? 정류자가 있는데 브러쉬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브러쉬가 이게 브러쉬입니다. 브러쉬인데 브러쉬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요 코일을 서로 못 시켰다. 이렇게 단락을 시켜 놓는 것이죠. 단락시켜 놓는 기간이 바로 정류주기가 되는 것이죠. 전락시켜 놓는 기간이 정류주기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닮는 표현이 되겠죠? 잘못된 것은 3번만 잘못됐습니다. 전기다 반작용이 발생되면 계좌자속이 감소해서 전동기 회전 속도는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속도가 상승하더라. 54번 그림은 전원 전압 및
주파수가 일정할 때 타상 유도전동기의 특성을 표시하는 곡선이다. 1차 전류를 나타내는 곡선은 몇 번 곡선인가? 1차 전류를 나타내는 곡선이네요. 1차 전류의 곡선은 이렇게 기동 시에는 전류가 큰 전류가 흐르다가니 운전에 올라가면 쭉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류의 그래프가 되네요. 만약 2차 측의 저항을 증가시키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항 기동폭을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전류를 2차 측량을 증가시키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2번이 항상 무엇이다? 전류 I에 대한 1차 전류에 대한 그래프가 된다. 전류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무엇이 된다? 이 3번 이게 원래 삼상 유도전등의 토크 특성 곡선입니다. 토크에 대한 곡선이다. 슬립 S가 변할 때, 슬립 S가 1에서부터 0가량 변할 때 토크를 나타내는 곡선, 토크 특성 곡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4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출력을 나타내는 출력 곡선이 되겠습니다. 전등기의 출력 곡선이다. 그리고 요 그래프는 이것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려면 이것은 원래 이런 토크 특성을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특수 농형 유도전등기라 해서 이중 농형 유도전등기의 토크 특성 곡선이 됩니다. 이중 농형 유도전등기의 토크 특성 곡선이 된다. 슬립이 변할 때 토크를 나타내는 그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전류를 나타내는 곡선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죠? 55번. 직류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을 나타내는 관계로 옳은 것은 그렇네요. 외부 특성 곡선이다. 외부 특성 곡선은 계도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뭘 변화시킨다? 부하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권 전등기가 있다. 그래서 부하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부하의 저항을 변화시킬 때, 부하를 변화시켜주게 되면은, 여기 전류가 변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계좌 권선의 저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럼 계도전류는 일정하며, 자속이 일정한 상태이죠? 그리고 회전 속도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전 속도, 이동 동안 회전 속도를, RPM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기자 권선의 저항이 있고, 전류 흐르겠죠? 여기는 단자 전압 V가 나오는데, 이 부하 전류가 변할 때, 이 단자 전압 V는 어떻게 되느냐? 단자 전압 V라는 건 언제나 기전력 2에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전력 2에서 전압강 IARA와, 브러시아인 전압강이 있으면 EB와, 또 전기자 권선의 전기자 반작용인 전압강 EA와, 이런 전압강을 빼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증가하고 이게 증가하니까 이것은 감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좌 전류, 부하 전류 변화시킬 때 이게 부하 전류를 놓은 것입니다. 부하 전류 I를 변화시켜 줄 때 단자 전압 V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전압의 근위 곡선이죠. 그리고 이제 발전기에 따라서 그 특성 곡선이 약간씩 다릅니다. 이 기전력 2가 일정한 값을 이렇게 놓고, 일정한 값을 놓았을 때, 타여자 전등기 같은 경우는, 타여자 전등기는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것이다. 약간 떨어지는 것이다. 타여자. 분권 전등기는 여기 전압이 떨어지면은 여기에 전류가 감소해서 기전력이 약간 더 감소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떨어지는 것이 타여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타여자 전등기는, 분권 전등기는, 분권 전동기는 무엇보다 타여자 전동기보다 한 단계 더 떨어지는 것이 분권 전동기의 외부 특성 곡선이 됩니다. 물론 직권 발전기인데 직권 발전기는 두 수나 수거죠. 전압 변동이 가장 큰 게 이게 직권입니다. 복권에는 위로 올라가면 과복권이요, 올라가면 과복권, 일정하면은 전격
전류가 아니라 전격전류가 흐른다. 전격전류가 흐를 때 전격전압과 무भा전압이 같을 때는 이건 평복광이 됩니다. 그리고 뚝 떨어지는 것은 부족복광. 그래서 발전기마다 이 외부 특성성이 다 다르죠? 무엇과? 부하전류와 단자전압의 관계곡선을 뭐라 한다? 외부 특성곡선. 부하전류와 단자전압. 그래서 3번에 있죠? 56번. 동기전동기가 무부하운전 중에 부하가 걸리면은 동기전동기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동기전동기의 회전 속도는 동기속도라고 해서 NOS를 쓰죠. 동기속도는 항상 무엇입니까? P분의 120F가 되어서 극수와 주파수가 일정하게 되면은 동기속도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가 있든 없든 동기전동기의 회전속도는 거의 일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부하가 너무 급변하게 되면 난조가 발생됩니다. 막 진도가 오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부하가 변화해도 속도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아까 동기속도, 부하가 없을 때 동기속도로 회전하고 있으면 부하가 걸려도 똑같이 동기속도 RPM으로 회전하게 되더라. 그래서 속도는 항상 동기속도로 회전한다. 정지한다. 동기속도와 같다. 2번이 되겠네요. 동기전동기의 회전속도는 부하가 있든 없든 동기속도로 회전하더라. 그래서 정속도 특성을 갖는 것이죠. 57번 100V 10A 1500rpm인 직류 분권발전기의 전격 시 계도 전류는 2A이다. 이때 계자 혈류에 15매 외부 저항이 삽입되어 있다. 계자 권선의 저항은 물었네요. 분권발전기 이렇게 된 것이죠. 외부에서 저항을 연결해 놨습니다. 이게 단자전압은 100V. 부하전류는 10A. 회전속도는 회전속도는 1500rpm으로 회전하고 있고, 계자혈류에 이 계자곤선에 저항이 있고, 계자혈류의 외부에서 변화된 저항 RF가 있습니다. RF 값이 얼마이다? 15매 외부에서 저항이 연결되어 있네요. 자, 이럴 때, 이 외부 저항이 삽입되어 있다. 이럴 때 계자곤선의 저항값은 물었습니다. 여기 하는 전류 얼마이다? 계자전류 IF는 2A로 써졌죠. 자, 이럴 때 요 외부에서 저항 15매 연결되어 있다고 가져온다면은 요 계자곤선 자체의 저항이 얼마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RF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언제나 여기의 전압과 여기 전압부터 딱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자전압 V는 뭘것 같다? 계자혈류의 단자전압과 같죠? 그럼 계자혈류의 단자전압은 IF 곱하기 계자곤선 자체의 저항 RF에다가 외부에서 연결한 저항 RF를 더해주면은 이게 합성 저항이 되고 전류 곱해주니까 단자전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얘는 100V가 되고 얘는 2A 흘러갔죠? 얘는 몰라. RF는 모르고 외부에서 연결한 저항이 15매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5. 그럼 이거 구하는 거야 뭐 쉽죠. 지우고 주니까 50. 50에서 10을 넘어가니까 따라서 ROF 값은 얼마이다? 50에서 10을 빼주니까 자체의 저항은 계자곤선 자체의 저항은 45매 저항을 갖는다. 보시면 되겠죠? 45옴 2번에 있네요. 문제 58번 보시겠습니다. 50Hz로 설계된 삼상 유도전동기를 60Hz에 사용하는 경우 단자 전압을 110% 높일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한번 보기를 보실까요? 1번 철소는 불변이다. 변압기와 유도전동기는 동일한 것인데요. 철소의 주는 히스테리시 손실입니다. 아이언로스에서 원래는 히스테리시 손실과 와리손의 합인데 약 얘가 80% 차지하기 때문에 철소의 주는 히스테리 손실이거든요. 그럼 히스테리시 손실은 주파수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공급전압의 제곱의 비례거든요. 이래서 주파수가 1.2배로 증가했죠? 50에서 60으로 해서 1.2배로 증가했고, 전압은 1.1배 증가했습니다. 그럼 제곱의 비례하니까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2분의 1.21이 되니까 거의 불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약 불변이다. 맞죠? 여자 전류는 감소한다. 여자 전류 I0는 우선 리액턴스, 여자 리액턴스 있죠? X0 리액턴스분의 1차 공유전압이 되며 이 여자 리액턴스는 주파수의 비례거든요. 그럼 주파수의 반비례하는 것이 여자 전류입니다. 그럼 주파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50에서 60, 5분의 6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여자 전류는 감소하겠네요. 그래서 여자 전류는 감소한다. 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자, 온도 상승이라. 온도 상승은 온도 T 도시라고 쓴다면 온도는 항상 회전 속도에 반비례합니다. 회전 속도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이 항상 전동기 옆에는 팬이 달려있거든요. 그 팬은 속도에 비례해서 바람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떨어지면은 팬의 바람이 떨어져서 온도는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지면은 공기를 많이 일으켜서 온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 상승은 어떻게 되느냐? 주파수가 증가했죠? 그러면 회전 속도는 항상 뭐에 비례한다? 주파수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속도가 빨라졌고 속도가 빨라지니까 온도 상승은 낮아져야 되겠네요. 온도 상승은 낮아진다. 근데 온도 상승이 증가한다겠네요. 그러면 잘못됐네요. 답은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건 3번이고 출력이 일정하면은 유효전류는 감소한다. 출력키는 3상 유도등의 출력은 루트 3 VI 역률 코사인 세타가 되죠. 여기서 출력이 일정할 경우 전압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전압이 증가하니까 전류는 감소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유효전류 감소한다. 다 바른 표현이 되며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문제 59번 보시겠습니다. 징유발전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정유 곡선에서 직선 정류와 정연파 정류가 있고 부족 정류와 과정류가 있었는데 곡선들이 있었는데요. 그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작아야 됩니다.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라는 것은 이로써 평균값을 낸 것입니다. 인덕턴스로 정류주기 TC분의 EIC, 이게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거든요. 요 값 때문에 정류가 늦어지거든요. 요 전압 때문에 정류가 늦어지기 때문에 요 평균값을 낸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이 감소해야만이 어떻게 된다. 그래야만이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 작을 것.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보고를 설치하면 좋습니다. 보고를 설치하면은 보고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소멸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설치하면 가장 양호한 정류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접촉장이 커야 됩니다. 브러쉬와 정유지화편의 접촉장이 커야 된다. 이 접촉장이 크면은 정연파 정류가 직선 정류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러쉬를 탄소질 브러쉬 쓴다든가 이렇게 접촉장을 크게 한다. 그리고 이런 값을 작게 주려면 이거는 인덕턴스입니다. 인덕턴스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평균 리액턴스 값을 작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인덕턴스가 작아야 됩니다. 작을 것. 그리고 이 평균 리액턴스 잡으려면 이 정류 주기는 커야 되겠네요. 정류 주기 클 것, 정류 주기는 커야 된다. TC로 쓰는데 정류주기 클 것. 그럼 정류주기가 크려면은 천천히 들어가야 됩니다. 전동기가 발전기 마정기가 천천히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양호한 정류를 얻는 정류의 개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보기를 보시면 1번 정류 주기를 크게 한다. 맞죠? 정류 주기를 크게 해줌으로써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해주는 건 맞고, 리액턴스 전압을 크게 한다.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해야 되는데 크게 한다면은 너무 부족 정류가 이루어져서
불량정류, 불꽃이 발생입니다. 그래서 2번이 무조건 틀렸네요. 리액션스, 평균 리액션스 전압은 작을 것 해야 되는데 클 것 했으니까 무조건 틀렸죠? 네. 3번, 브러쉬의 접촉저항을 크게 한다. 그렇죠? 브러쉬와 전기접편 간의 접촉저항이 커야 된다. 맞죠? 그러면 직선 종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4번, 전기자 코일의 인덕턴스를 작게 한다. 그렇죠? 인덕턴스 L값 이거 작게 해주면 평균 리액션스 작아져서 종류, 양호한 종류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잘못되었습니다. 네, 60번. 상전압이 200V, 3상 판파종류 유리의 각 상의 SCR을 사용하여 종류 제어할 때 위상각이 6분의 파이로 하면은 순정 부하에서 얻을 수 있는 직류 전압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순정 부하에서 얻을 수 있는 직류 전압은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3상 판파 종류일 때 점호각이 위상각, 점호각을 0도라고 씁니다. 점호각 알파가 있고 0도일 때. 알파가 0도일 때는 다이오드와 똑같이 출력전압 ED 알파가 0도일 때입니다. 0도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배우셨죠? 우선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안 계시죠? 1.17배가 됩니다. 못에. 입력전압의 교류전압의 시료값이 1.7배가 되는 것이 3상 반파종일 때의 평균값이 됩니다. 그럼 점호각이 30도로 줄였다. 그럼 점호각이 30도일 때, 예를 들어서 점호각 ED가 알파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일단은 ED 치료에다가 뭘 해준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를 해주는 것입니다. 코사인 알파. 이것은 안에 공식을 남겨주시면 좋죠? 네, 3상 반파 종류에서 점호각이 알파일 때 출력전압의 평균값은 점호각이 0도일 때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그래서 이 알파가 점호각이 0도이라. 그러면 코사인 0도는 1이 돼서 2분의 1 이렇게 똑같이 1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값이 되는 것이죠. 만약 얘를 점호각을 90도에서 점호했다. 그러면 반으로 2분의 1로 주는 것이죠. 이게 점호각이 알파일 때의 출력전압입니다. 그럼 출력전압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101.17에다가 교류전압의 시료값이 얼마로 줬냐면 200V로 줄였습니다. 상전압이라고 줄였는데 이게 교류전압의 시료값을 얘기합니다. 상전압이 200V이다. 20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30도가 되는 것이죠. 코사인 30도. 6분의 파이니까 30도가 됐죠? 코사인 30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이게 코사인 30도가 0.866이 됩니다. 0.866. 그럼 1.866을 나누기 2로 해서 곱해주면은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218V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218.3V가 나오네요. 218.32V가 나와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풀었느냐? 여기서는 순저항 부하가 아니고 LU고로 무한될 때 이렇게 풀었습니다. LU가 무한대. LU가 무한될 때는 항상 어떻게 된다? LU가 무한될 때는 ED 알파의 값은 ED 치료에다 뭘 해주면 된다? 그냥 다이렉트로 코사인 알파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점호각, 위상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해주면 어떻게 된다? 얘는 1.17의 2V에다가 코사인 알파, 30도니까 30도는 2분의 1 3이 되죠? 2분의 1 3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1.17 곱하기 200V에다가 곱하기 2분의 루트 3, 1.73이가 된 것이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보면 뭐가 된다? 이거 계산하면 아마 203V 정도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200, 정확한 값은 약 203V 정도가 나옵니다. 약 203V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03V가 나와서 이 답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3번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LU가 이꼬로 무한대일 때 이 값이 203V가 되는 것입니다. 3V. 근데 지금 LU가 제로입니다. 순저항 부하니까 이게 LU가 0이다. LU가 0이면 요 식으로 풀어야 되죠. 요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요로 풀으면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답은 이 문제의 답은
218.32V가 되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했다? LU가 무한대인 값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얻어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답을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도 제2의 전기 기사 문제, 기기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